이게 되게 재미가 있어요. 근데 네. 일단은 자 한자어일 때는 절 아니냐. 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요게 기본적으로는 틀리진 않아요. 근데 일도 한자오잖아요. 그렇지. 근데 네. 왜 그렇지? 네. 일도 요게 한자야. 이제 바로 중요한 되치기죠. 날로 하면은 우리어가 맞는데 네. 우리 말이 맞는데 네. 일도 그러니까 한자야. 국군의 일 이럴 수 없잖아. 없잖아. 국군 이상. 일. 예, 국군일 이상하잖아요. 네. 예. 그렇게 안 썼으니까 이상하게 느껴지는 걸 수도 있네요. 그렇죠. 처음에부터 국군일이라고 했으면 또 했으면 괜찮지. 받아들였을 텐데. 현충 일. 현충일. 그러네. 현충 날은 안 되겠지. 예. 예. 현충절도 이상하잖아. 현충 절은 아니잖아. 예. 현충 일이야. 그러네. 현충일도 그레이드가 굉장히 높은 날인데. 예. 왜일까? 국자적으로 중요한 날? 바로 고치셨네 고양이 날대님. 예, 국자적으로. 국가적으로 중요한 날. 국자적으로. 그걸 또 교수님 그냥 안 나오는다. 성탄절은 또 성탄절이야. 그러니까 성탄절, 석가탄신일 이것도 되게 좀 이상하잖아요. 진짜네. 어떤 거는 같은 종교 날인데 네. 예, 종교 기념일인데 왜 성탄절이고 석탄절이 아니라 석탄일일까? 그러게요. 석탄절은 석탄이랑 헷갈렸어. 아니면 그런가? 불탄절은 안 되나? 뭔 소리야 그거? 어허. 이상하다. 그러네요. 아니 그럼 성탄절이라고 하는 걸 보면 국가의 중요한 날에 절이 붙는 것 같지도 않은데요? 성탄절이 우리나라하고 뭐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안 중요하잖아요. 예. 3.1절. 3.1절도 절이야. 절이네. 야, 이건 내가 볼 때 기준이 없다. 3.1절에 3일도 한자예요? 한자죠. 숫자 3과 1이니까. 예. 3.1절, 광복절 일단 다 한자인데. 예. 국군의 날 이런 거는 근데 그것도 국군절? 국군일? 국군도 어쨌든 한자어거든. 그렇지. 너무 이상한데? 뭐지? 그러니까 뭐뭐의 날이라고 보통 표현하죠. 어린이날, 어버이의 날, 국군의 날 이런 거는 약간 모르겠어요. 이거 진짜 이상하다. 근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상해. 날이 붙는 거는 네. 근데 한글날도 한글 날이잖아. 예. 더 이상 안 되겠다. 이거 안 되겠네. 약간 영어로 하면 for, day for 한글, 예. day for 어린이, 예. day for 어버이. 예. 그러니까 뭐뭐를 위한 날. 예. 애는 날이 붙는 게 아닐까. 예. 오. 예. 그러니까 성탄절은 성탄을 위한 날이 아니잖아. 그래서 성탄을 기린다는 의미가 그렇지. 있겠죠? 그러니까 절이라는 건 뭔가 기린다. 이거 약간 가깝다. 약간 말이 되는 것 같아. 석탄일, 네. 석가탄신일 있잖아요. 예. 공식 명칭 뭔지 아세요? 뭐예요? 부처님 오신 날. 부처님 오신 날. 그날은 부처님을 위한 날이다. 데이포 붙다. 이게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런 거구나. 그리고 성탄절도 원래 공식 명칭 뭔지 아세요? 예수님 오신 날은 아니겠고. 예수탄신일. 맞아요. 기독탄신일이야 정확히. 그럼 맞아. 국가적으로 중요한 날에 절이 붙는 게 맞는 것 같아. 예. 그런가 보다. 예. 기본적으로 절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거는 한자로도 말 그대로 절기할 때 그 절자인데 명절할 때 절자고요. 이 절자는 우리나라 국경일법이 있어요. 국경일법은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타는 명령, 대통령 명령으로 정해져. 예. 그래서 국경일은 5대 국경일이 있어. 네. 아까 말씀드렸죠. 그렇죠. 네. 개천절, 3.1절, 3.1절, 개헌절, 제헌절. 제헌절. 네. 개헌하고 싶구나. 자꾸 헷갈려. 네, 저 대통령제 이거 대통령 임기 단축 임기 단축 개헌 하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개천절, 네. 3.1절, 제헌절, 광복절, 한글날. 한글날 근데 국가적으로 중요한 날은 맞네. 그렇지. 음. 그러니까 한글절이라고 하면 이상하잖아. 한글의 뜻을 살리기 위해서 한글날이라고 했어요. 나머지 우리말을- 네 개를 제외하고는. 우리말을 붙였구나. 날이라고. 날. 그래서 한글날만 유독 한글의 뜻을 살려서 날로 붙인 거예요. 스타벅스가 저기 인사동에 생기면 한글로 스타벅스 적는 것처럼. 일부러 우리말을 붙여줬구나. 국경일에 관련된 법, 즉 국회가 정한 법률에 의해서 딱 5대 국경일만 정해져 있어요. 나머지 우리가 국경일이라고 흔히 얘기하는 것들은 실제로는 국경일법에 의해서가 아니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야. 그거는 다 그럼 무슨 날 또는 일로 붙여서 그냥 부르는 거군요. 그렇죠. 그거는 일이나 날로만 붙여요. 그래서 한글이면 날로 붙이고, 네. 예.
한자만 일로 붙입니다. 아, 국군의 날. 네. 아. 그 의라는 그게 들어가니까 네. 날로 붙이는구나. 그렇죠. 그러면 성탄절만 왜 그래? 아까 기독탄신일이에요. 공식 명칭이 아니구나 성탄절은. 네. 부처님 오신 날 또는 석가탄신일. 근데 왜 성탄절이라고 자기네들 마음대로 격상시켜요? 그래서 나중에 불교 신도들이 네. 우리도 올려야겠다. 석탄절로? 석탄절로 아. 또 논쟁이 붙기도 했었어. 아 근데 둘 다 내리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이게. 근데 법적으로는 안 그렇다는 공식 명칭은 안 그렇다는 게 중요한 그렇죠. 것 같아요. 이게 여러분들이 공휴일하고 국경일 개념 헷갈리시면 안 되는데요. 네. 공휴일은 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예요. 아. 네. 공히 휴하는 날이군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공무기관, 공공기관이 쉬는 날이에요. 공휴일은. 아 공공기관이 쉬는 네. 날. 그러니까 남들도 다 쉬어라 이런 얘기입니다. 아. 그리고 그 공휴일이 적용을 받아서 이제 연차에 해당하지 않는 휴일로 이제 적용이 되는 거죠. 그 법이 파급되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공휴일이라고 하는 거는 국경일 법으로 정하는 국경일과는 다른 개념이에요. 성탄절은 공식 명칭이 아니라 스스로가 만든 네. 격을 상승시킨 말이에요. 아 그럼 교회에서 만들었을 가능성이 그렇죠. 있겠네. 네. 아, 대한민국 교회 너무 마음대로 하는 경향이 있어. 네. 또 실제로 보면 제헌절 안 놀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게 꼭 국가 공휴일이라고 국가 아까 뭐였죠? 국경일. 국경일. 국경일이라고 해서 공휴일은 아니다. 네. 그러니까 3.1절, 제헌절, 광복절은 다 개천절까지 네. 다 뭐냐면 건국하고 연관된 거죠. 아 맞네. 네. 국가적인 네. 말 그대로 기념일이지. 네. 그래서 개천절 이거는 우리 기원, 네. 네. 우리 기원하고 연관된 날이고. 하늘이 열린 날. 네. 네. 그리고 광복절 가장 최근에 이제 우리가 나라를 되찾은 날. 되찾은 날. 국권을 네. 회복한 날. 그리고 그 중간에 3.1절이 있죠. 네. 3.1절은 바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민국을 시작한 날. 네. 네, 이렇게 된 거고. 음. 그 중간에 제헌절이 있죠. 네. 제헌절은 어쨌든 헌법이라는 건 중요하니까 네. 국가의 형태를 갖추는 데 있어서. 그래서 4대 국경일은 국경일 법으로 정하는 것이 맞아 보여. 한글날이 되게 독특한 케이스. 한국인들의 한글 사랑은 그렇죠. 이거는 다른 국가를 세우는 것과 준할 정도로 되게 중요한 날이라고 국가가 인정한 겁니다. 근데 실제로 사실이죠, 근데. 독자적인 언어를 가진 나라가 그렇죠. 그렇게 많지 않아요. 언어 말고 네. 글자. 글자. 네. 언어는 다. 독자적인 언어는 네. 심지어는 제주도도 가지고 다 가지고 있습니다. 언어는 나도 네. 있어요. 나도. 빠짐없이 봉우리가 가끔씩 이렇게 무식한 소리 할 때마다 너무 좋습니다. 아 오늘 근데 무지는 죄라고 아까 어떤 분이 초반에 댓글 단 게 계속 머릿속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되게 현충일이 되게 중요한 날이라고 생각하죠. 예. 중요해요. 5.18도 되게 중요한 날입니다. 네. 근데 이건 국경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5대 국경일 같은 경우에는 뭐 반드시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대통령이 반드시 참여해서 경축해야 돼. 그리고 경축해야지. 이거는 기쁜 날이고. 맞아요. 네. 그리고 국가가 정말 경사스러워해야 되는 날이니까. 근데 교수님 대통령이 와서 경축을 안 하고 딴짓을 하면 어떡하죠? 네. 법을 어긴 거죠. 그렇죠. 헌법 정신에도 맞지 않죠. 탄핵 사유야. 그리고 자꾸 네. 코리아 이런 거 영어로 쓰지 말라고. 한글날 얘기하니까 또 생각나네. 그러니까 아까 무슨 성장의 슈퍼스타? 아우 다시 생각납니다. 내가 아무리 무지해도 그 사람보단 나은 것 같기도 네. 하고. 예. 아니 봉우리가 100% 낫죠. 성장의 슈퍼스타.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개헌절은 개천절 참 개헌절이 된다. 네. 나도 따라 교수님도 개헌하고 싶으시구나. 하고 싶어. 방법이 있다면 다 쓰고 싶어. 아 근데 개헌절 왠지 있을 것 같은 느낌이 짝짝 달라붙어. 네. 개헌절 내가 만들어냈지만 이날 탄핵절이랑 개헌절은 있어야 될 것 같아. 야, 이거는 네. 장산범 이후로 장산범 이후로 굉장히 설득력 있는 실수야. 미치겠다. 예. 장산범. 나 심지어 지금도 장산범밖에 기억이 안 나. 내가 뭐랑 헷갈렸지도 기억이 안 나고 장산범만 기억나. 박장범. 박장범. 그래 박장범. 매번 얘기해줘야 될 거야. 네. 어쨌든 네. 개천절은 워낙 옛날이고 신화적이니까 네. 떨어져 있어 되게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치고. 탕탕절 안 돼요. 그다음에 원래는 3대 국가에 연관된 그 국경일인 3.1절, 제헌절, 광복절이 다 중요합니다. 예. 근데 제헌절이 상대적으로 무시된 경향이 있어요. 음. 이거는 그냥 의회 몫이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나라가 대통령 중심제 국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은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이게 그냥 국회 몫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고 제헌 제헌절하고 연관된 여러 가지 조직들이 있는데 네.
그런 데들은 대통령이 별로 잘 안 챙겨 또. 아. 그건 좀 무시가 되고 있는 경향이 좀 약간 근데 재헌절 같은 경우에 뒤에 만세를 붙이기가 좀 민망하네요. 대한독립 만세 좋잖아. 3.1절 그리고 뭐 광복절 광복 만세 뭐 다 좋은데 헌법 제정 만세 이거 좀 근데 사실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네. 우리가 그만큼 헌법에 대해서나 의회주의에 대해서 네 국가적으로 약간 민감도가 좀 떨어지네. 대통령은 무서워하지만 국회는 우스워하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런 문제들이 좀 있어요. 다 제하고 나면 3.1절하고 광복절이 제일 중요해. 그래서 대통령이 자기 자신의 정책을 발표하거나 네. 뭔가 정견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음. 가장 중요하게 전통적으로 따져온 게 그래서 3.1절하고 광복절입니다. 아. 마침 네. 또 한 반년쯤 떨어져 있잖아. 네. 딱 그러네요. 그러니까 새로운 해 시작하고 해를 마감하면서 맞아요. 네, 딱 두 번 3월에 한 번, 8월에 한 번 대단히 중요한 행사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건데 둘 다 완전히 이상한. 그지 같은 날로 바꿔버렸어요. 네. 그리고 아침에 유경수 여사 묘소 참배했다고. 아 그랬거든요. 그것도 그 일부러 그런 거 웃기죠, 같아. 그러니까. 아니 행사가 10시거든요. 오전 10시. 네. 그거보다 먼저 참배했다는 거 솔직히 일부러 나도 그런 그건 것 거잖아요. 같아. 사실은 예. 유경수 여사를 기리고 싶은 마음도 없었을 거야. 예. 그냥 어떻게든 광복절의 의미를 격화시키려는. 맞아요. 근데 왜 그러냐는 거지. 교수님 말씀대로 되게 중요한 날이고 네. 대통령의 의지가 어떤 하다 못해 내가 앞으로 적극적으로 친일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기엔 좀 민망하겠구나 광복절. 근데 하도 네. 광복회에서 또 많은 사람들이 뉴라이트 가지고 정부 비판하고 대통령 임명에 대해서 비판하니까 더 약간 오기 부리는 느낌? 아 그런 것 같아. 아 나는 광복절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 안 하는데 어. 다 옛날 얘긴데 뭐. 아 네. 우리 박정희 대통령 부인이셨던 고 유경수 여사나 참배하러 가야겠다. 그렇지. 예. 뭐 약간 이런 애 같은 마음? 거기다, 이게 국경일을 대하는 헌법의 수호자로서의 대통령의 자세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네. 근데 교수님 이런 해보자 오기 부리고 이런 게 왠지 묘하게 여성적이에요. 네, 약간 그런 게 좀 있어요. 네. 물론 이제 여성성의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면 또 이제 문제가 네. 좀 그렇지만, 네네. 약간은 이제 남성의 싸움 방식이라기보다는 일반적인 의미에서 예. 어디까지나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모든 여자 다 그렇다는 얘기 절대로 아니에요. 실제로 여자가 시켰다거나 뭐 그런 개념은 아닌 거죠? 네. 나 그냥 그 개념으로 얘기한 건데. 농담입니다, 여러분. 예. 진담이야. 그냥 교수님이 넘어가려고 하는 거 왜 자꾸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히려 차라리 그걸 밝히는 게 나아. 네. 그러니까 거업님이 여성적이다라는 무리수를 둔 이유는 네. 특정 인물을 얘기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게 나 여자를 다 싸잡는 그래서 거보다. 저는 일부러 예. 얘기한 건데 그거를 갑자기 그 맞- 특정 예. 인물이 하필이면 여성인 여성이기 거지. 때문에 그래서 이 말이 나온 거야. 네. 예. 그래서 저도 얘기한 건데 맞다고 정확하게 해버리는 말할게요. 거야. 예. 윤석열 대통령스럽지가 않고 김건희 여사스러워요. 그러니까 예. 그게 더 정확한 예. 말이에요. 예. 그렇죠. 예. 예. 그래요. 회사과랑 겹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맞습니다. 스타일로 치면 예. 김건희 여사 스타일이야. 네. 예. 대통령의 스타일이라기보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스타일이라기보다는 예. 네. 윤석열 대통령 차라리 책상 치고 화내는 스타일이지. 그러니까 뻑하고 화냈다 네. 술 한잔하면 풀어지고 이런 스타일인데 네. 이렇게 오기를 부리면서 네. 그거를 되게 이상한 방식으로 약간 조롱하고. 이렇게 네. 치장하고 더럽히고 이러는 방식 있잖아요. 예. 이거는 김건희 여사적이라니까요. 바깥분이라 그래야 될지 아내분이라 그래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분 스타일이야. 바깥 아내죠. 네. 아 저는 이거 유경수 여사 참배하러 간 게 이제 사실 별 뉴스가 안 돼가지고 저만 생각하는 건 줄 알았는데 너무 일부러 그런 것 같았던 느낌을 저도 받았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네. 이게 그럼 역대에서도 계속 날이 겹쳤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지. 그럼요. 계속 겹쳤다는 얘기인데 한 그냥 그 번도 기념식에서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예. 한 번도 이거 가지고 먼저 갔다고 한 적이 없어요. 심지어 박근혜도 그런 적 네. 없어요. 예. 오히려 그러니까, 광복절을 더 심지어. 앞세웠지. 그 다음에 가든가. 예. 끝나고. 왜냐면 끝나고 가도 시간이 충분해요. 그럼요. 오전에 하니까. 당연하지. 근데 이거를 오전에 10시인데 미리 갔다는 거는 의도성이 너무 보이는 거지. 네. 그러니까 국경일이 왜 법으로 정했는지. 네. 그리고 그게 5대 국경일 외에는 다른 게 이 안에 들어가기가 힘든지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네. 유경수 여사가 마침 그날 사망했다라고 해서 죽임을 당했다라고 해가지고 국경일로서 취급하면 안 돼. 당연히 안 되지. 그게 같은 날이라고 해서. 네. 네. 그거는 대단히 사적인 문제예요. 굳이 말하면 개인으로 그냥 그럴 수는 있어. 국경일의 대통령의 움직임으로서는 안 맞는 거라고. 아 정말 진짜 너무합니다. 너무해. 그래서 저는 소담소담의 교수님께 이걸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이 독재 세력에 부역했던 수많은 인간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대중 영화에서도 많이 보이잖아요. 전두환이 혼자 12.12를 했겠어요? 정말 옆에서 입안에 혀처럼 움직였던 노태우 같은 인물도 있었고, 그리고 무심양면 진짜 전심전력 도와준, 목숨 걸고 도와준, 자기 목숨 걸고 배팅을 한 수많은 그 졸개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약간 시간이 지나고 나면 전두환만 기억해. 노태우만 기억하고. 그리고 그 수하들, 따까리들은 알게 모르게 그냥 묻혀서 사라지는 경향이 되게 많아요. 그렇죠. 예. 오늘 제가 행복의 날을 보면서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예. 우리는 너무 많이 잊고 있구나. 네. 그 부역자들에 대해서. 부역자들을. 예. 그래서 저는 가장 시급한 게 부역자 특별법인 것 같아요. 예. 하긴 우리가 반민족 행위 네. 처벌 특별법도 제대로 못했는데. 맞아요. 네. 광복절날 한 번 더 이 의미를 새기고 싶었던 게 우리가 광복을 얻고 나니까 예. 그 다음에 반민특위 같은 거 너무 소홀히 했단 말이죠. 예. 물론 이승만 같은 놈의 방해가 있었지만 근데 우리는 너무 그 밑에 따까리들을 너무 쉽게 잊고 용서해줘 버리는 경향이 있는 건 아닌가. 예. 제가 그래서 서울의 봄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랬잖아요. 예. 저는 전두환이 워낙 나쁜 놈이고 노태우는 대통령까지 해먹었으니 그렇다 치고 네. 그 옆에 몇몇 그 이게 왜 못지않게 다리로 돌려온 놈들이라는데 네. 난 이 놈들이 제일 악인 같다라고 네. 얘기했잖아요. 예. 굳이 나서지 않고도. 예. 예. 그게 그들이 만약에 없었다면 성공할 수 없었던 일이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성공한 거거든. 그러면 대표적인 악인들, 대표적으로 나쁜 사람들, 책임져야 될 사람들을 책임지게 하는 것 외에 나머지가 책임을 덜 지게 만드는 방식이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면 안 된다고 봐요. 네. 그래서 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네. 부역자가 있었기 때문에 성공한 여러 가지 문제들은 네. 부역자가 그에 맞게 처단받아야 돼요. 네. 예. 지금 독립관장이라는 작자가 억울하게 친일 혐의를 뒤집어 쓴 어쩌고 저쩌고 이따위 얘기를 하는 건 정확히 이것하고 반대되는 행동입니다. 네. 너무 이거는 화가 나요. 사실 명령에 따르거나 강요에 따라서 한 게 아니거든요. 그럼요. 그게 그러니까 그게 너무 화가 나는 게 이거 다 연결되는 얘기인데 그 저 민족문제연구소와 했던 그 친일 반민족 행위자 임명사전과 예. 예.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 실제로 특별법을 만들어서 친일 반민족 행위자를 정했죠. 그 법도 있었죠. 특별법으로. 네. 거기서 사실 민족문제연구소가 발간한 임명사전이랑 특별법에서 정한 친일 반민족 행위자 기준이 비슷해요. 그러니까 그게 그냥 막 만든 게 아니거든요. 아니죠. 정확하게 말씀하신 대로 정말 의지를 갖고 적극성을 띠고 부역한 자들까지 그냥 일상생활을 살다가 먹고 살다 보니 그렇게 된 보통 사람들은 빼고 그렇죠. 예. 그 고민을 안 한 게 아니거든요. 그 특별법을 만든 분들이 당연하죠. 네, 친일 임명사전 만든 분들이 치열하게 고민해서 막 군 그 기준 보면요 엄청 세세해요. 예. 군 계급까지 다 정해놨어요. 그런데 그걸 보고 억울하게 그냥 살다 억울하게.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그런 얘기를 백선엽 같은 인간 네. 쓰레기한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무슨 공과 과를 살펴야 된다는 둥 이따위 말이나 하고 있고 네. 예. 공과 과를 살피는 건 그냥 누구나 그냥 알아서 하면 되는 일이고요. 그럼요. 공과 과에서 공 빼고 과가 얼마나 큰지가 일단 되게 중요한 기준이야. 네. 근데 부역자가 적극적 부역자들의 과는 실제로 핵심적인 문제 있는 인물들 이상으로 예. 문제가 있다고 봐야 돼. 그럼요. 그렇죠. 자의적으로 부역을 한 네, 놈들은 뭐 간도 특설대에 근무를 했다든가 이런 거. 네. 그런 놈들은 끝까지 찾아내서 처단해야 됩니다. 예. 이게 왜 그 서울의 봄 때 그 전두환 대사였나? 네. 그 전두광 대사죠. 네, 전두광. 뭐 이기면 성공하면 혁명, 혁명이고 실패하면 반란 아닙니까? 반란 아닙니까? 네. 그 얘기 있잖아요. 네. 반란 수계는 당연히 그런 말 해. 그럼요. 반란 수계는 언제나 늘 그런 결심을 하거든. 그리고 결심하는 이유가 딱 그거야. 뭐 아니면 도기 때문에 결심하는. 도박을 건다 내가. 네. 네. 그럼 주변에 있는 애들은 이를테면은 실패하면은 내가 잡혀갈 것 같고 성공하면은 내가 꽤 잘 먹고 잘 살 것 같아서겠죠. 네. 예. 근데 성공에 계속 목숨을 거는 이유는 뭘까? 네. 그게 뭐냐면 상대적으로 덜 처단받고 네. 상대적으로 얻을 이익은 크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이런 개소리가 나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부역자들이 계속해서 부역자로의 어떤 행동들을 하는 역사적인 이유들은 뭐냐면 그들은 역사적인 단죄는 덜 받았고 그 과정에서 이득은 훨씬 크게 얻었기 때문에. 맞아요. 그 과정에서 만약에 현재와 같은 체제가 계속 유지되면 결국은 부역하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맞습니다. 부역하는 게 네 미래를 위해서 나아. 당연하죠. 예, 훨씬 나. 가능하면 아주 이기는 합리적인 편에 계산입니다. 네. 반민족적이라도 이기는 편에 붙는 게 네 이득에 나은 행동이라는 거지. 제가 이런 표현 쓰기 싫어하지만 도박 용어를 만약에 쓰잖아요. 예. 그러면 반란군 수계라든가 이런 애들은 예. 올인하는 거예요. 올인한 거죠. 올인. 목숨까지 다 올인한 네, 겁니다. 올인한 건데 예. 부역자들은 뭔지 아세요? 뽀찌 뛰는 거예요. 네.
이쪽 편 들어주고 네. 뽀찌 좀 받는 거죠. 그렇지. 근데 그 뽀찌가 어마어마하고. 어마하고. 그렇지. 그게 훨씬 합리적이지 당연히. 그러니까 도박장 운영하는 놈이 돈 버는 거라고. 네, 타짜가 아니라. 근데 우린 타짜만 기억하잖아. 그게 문제라는 거지. 지금 이제 단죄를 할 수 있습니까?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꼭 이거를 막 물리적으로 잡아와서 단죄를 하자는 게 아니라 교수님께서 늘 말씀하시는 게 과거 이런 역사적인 범죄, 잘 과오를 저지른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일단 진실을 밝혀야 된다. 진실을 밝혀서 인정하게 하고 사과하는 게 모든 일의 시작이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은 단죄할 수 없어도 그 작업 자체가 너무 중요한 거죠. 그렇죠. 네. 그렇게 그리고- 해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최소한 부역하는 게 이득이야라는 그런 분위기는 안 만들 수 그건 없다는 막아야지. 거죠. 그것만은 막아야지. 네. 우리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또 하나. 이번 기회에 다 튀어나온 반민족 세력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굉장히 많아요. 뭐 뉴라이트를 정하는 광복에서 정한 9가지 기준이 있잖아요. 이거 겁나 정확하더만. 그러니까 이런 것들로 우리가 지금 이 친일 정권에 친일 정권이라고 일본 언론에서 얘기하더만요. 한국에 친일 정부가 들어서서 너무 협상이 언론에 편하다. 나왔죠. 언론에 나왔잖아요. 이 친일 정부에 부역한 놈들 다 지금 이 기회에 속아내지 않으면 정말 이 나라의 미래는 없다라고 느껴지더라고요. 네. 네. 이게 이제 마지막으로 역사 의식, 역사 인식, 역사 지식이란 말을 이제 좀 더 정교하게 한 번쯤은 다시 한번 정의하려고 하는 이유인데요. 예. 예, 우리가 이미 아까 앞에서 이제 광복 회장이 연설한 것 안에 역사 의식과 정체성, 네. 올바른 역사 인식이라는 말로 나왔죠. 역사 역사 지식이란 말은 제일 쉬워요. 역사 지식. 네. 그냥 역사에 연관된 지식이야. 개별 정보, 개별 사실. 뭐 1592년 임진왜란 이런 거 그렇지. 외우는 거. 예.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은 진실과는 무관하게 사실은 알 수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뭐 위안부 중에 예를 들면 자기 몸 팔러 간 사람이 있다. 강제 동원되지 않았다. 있지. 있을 수 있고. 한 명쯤은 그럴 수도 있지. 예. 예. 극소수가 있을 수 있죠. 예. 그 작은 디테일 정보 하나 안다고 위안부가 가지는 역사적 의미를 망각하거나 뒤집어 엎으려고 하면 그게 역사 인식이 잘못된 거예요. 전쟁 범죄라는 인식이 없는 거구나. 그렇죠. 어. 역사 인식이라는 건 지식의 총합체가 아니야. 지식을 묶는 패러다임이지. 예. 하긴 개별 사실들만 모아놓으면은 너무 앞뒤가 안 맞는 게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럼요. 예. 예. 그것들을 이렇게 해서 예를 들면 10건은 이제 강제였는데 한 건은 자발이야. 그러면 10대 1이니까 강제가 맞는 건가? 그러면 6대 4면? 5대 5면? 그렇잖아요. 예. 그때 그런 거를- 의식이 작동해야 되는 거군요. 그때 일단 인식이 만들어져야 돼요. 예. 물론 의식은 작동해야 돼. 예. 제가 좀 이따 얘기할 테고. 올바른 역사 인식이라는 건 뭐냐면 이 역사적 사건들을 꿰뚫는 본질이 뭐냐는 거야. 그때 일본 놈들이 종군, 군을 쫓아다니면서 그들에게 성적 만족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동원한 정책이 없었다면 그 일이 벌어지겠냐고. 그게 단지 열은 자원이고 하나가 강제였다고 하더라도 그건 강제여야지 돼요. 그렇죠. 하나가 있어도. 왜냐하면 정부가 정부가 개입해서 한 거기 때문에. 그렇죠. 예. 국가가 한 여성에게 아무런 상관도 없이 네. 성적으로 착취당하게 만드는 행위를 정책적으로 했다는 얘기거든. 그 범죄 행위를 국가가 했다면 단 한 명이어도 단 한 명이어도 그거는 올바른 역사 인식은 강제 동원한 정책인 거예요. 자, 요게 이제 역사 인식입니다. 인식이에요. 예. 이 사건들을 꿰뚫는 이게 단지 확률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본질이 뭐냐는 거지. 그러니까 사실은 일베 애들이 팩트 거리는 건 사실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사실도 잘못 알고 있고 역사 지식도 되게 단편적인 것만 알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마치 현실하고 똑같은 관점에서 역사를 바라보는 무지를 범하는 거죠. 예. 예를 들면 강도가 네. 칼로 찔렀는데 배에 안 맞고 옆에 비껴 맞았어. 네. 역사적으로 벌어진 사실은 네. 그냥 비껴 맞은 거야. 나는 다친 게 없어. 예. 그럼 얘는 강도 상해죄를 적용받으면 안 되나? 적용 받아야지. 칼을 들고 네, 나쁜 목적으로 누군가의 생명을 위협하려고 했는데 심지어는 찌르려고 했는데 그렇지. 내가 허리가 얇아서 안 맞은 것뿐이지. 이게 법률적으로 물론 예를 들면 살해 의도가 있었냐 아니냐 여러 가지를 따지지만 그 법률적인 거 역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올바른 역사 인식은 누군가가 폭력적으로 상대의 목숨을 헤아려 했다는 거야. 이게 역사 인식이야.
이게 없으면 개별적인 역사 지식은 의미를 부여받지 못합니다. 아. 그러면 인식에도 판단력이 필요하겠군요. 엄청나게 중요하죠. 네. 엄청나게 중요하죠. 이거는 단순히 역사 연구가 쌓여야지만 나오는 그런 일이 아니라 네. 기본적으로 철학적 배경을 필요로 해요. 역사 인식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민족적 관점이라는 거. 이를테면 민족 문제 같은 경우. 네네네. 관점을 필요로 합니다. 이게 사관이야. 그래서 식민사관은 잘못된 거 올바른 역사 인식이 아니야. 식민사관으로 발굴된 지식들은 있지. 뭐 이를테면 일제시대 때 경제성장이 일부 이루어졌다는 둥. 근데 이거를 가지고 식민사관을 정당화하고 일제가 우리의 근대화를 만들어냈다 식민지 근대화론을 만들면 그거는 올바른 역사 인식을 회방하는 일이라고. 올바르지 않은 역사 인식이야 이거. 근데 대다수의 역사 부정주의가 단순히 역사 지식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작년 이맘때도 했었지만 네. 역사 부정론은 몇 가지 디테일한 역사 지식을 가지고 네. 역사 인식을 뒤집는 거야. 이게 우리가 이제 나는 부정한다라는 영화를 가져와서 그렇죠. 설명을 했었죠. 그 홀로코스트가 없었다는 얘기를 주장하기 위해서 아주 작은 팩트 하나부터 찾아내는 겁니다. 야 여기에 굴뚝 없던데? 야 이거 생존자들 저기 증언하고 안 맞아. 굴뚝 있다는 거 거짓말이네. 거짓말이라는 게 팩트네. 그러므로 인식을 뒤집는 거죠. 홀로코스트는 없었다. 네. 역사 인식은 변할 수가 있어요. 네. 예, 이를테면 사료의 발굴 정도나 그 당대의 패러다임이나 철학적 태도라든가 이런 것에서 변할 수는 있습니다. 네. 그거는 역사적 지식이나 사실을 변화시키진 않아요. 그걸 묶는 방법을 변화시키는 거지. 그러면 지금이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이제 전쟁 범죄를 잊고 미래의 동반자 관계로 나아가자라는 관점에서의 역사 인식으로 통합적 역사 인식을 가질 만한 때냐는 거야. 이 통합적 역사 인식은 필요하거든요. 예를 네. 들면 로마가 그 수많은 유럽 국가들을 이제 그 당시 국가는 물론 아니었었지만 네. 침범한 제국주의 국가였잖아요. 침범하고 각종 범죄를 저질렀죠. 예. 착취하고. 그래서 그 로마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역사 인식은 그 당시로 치면 각 민족이나 부족의 관점에서 보면 네. 쟤네들 우리를 침략하러 온 애들이야. 하지만 지금의 유럽의 역사 인식은 뭐예요? 로마는 유럽의 출발점이야. 왜? 그게 로마를 그러니까 유럽이라고 하는 데를 통합적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데 도움을 주거든. 결과적으로 문명도 흩뿌렸고. 예. 예. 그러니까 저기 그 우리 에일리언 로물루스지만 로물루스가 바로 로마의 시조 아닙니까? 네. 예. 그 사람 작아다가 부관 참시하고 파묘하자고 얘기를 하나? 그러네. 물론 신화적인 인물이지만 예. 그래 로마 유적지 다 때려 부숩시다 이러지 않죠. 안 그러죠. 아. 예. 수많은 식민지 흔적들이 남아 있는데 네. 그 식민을 조선 총독부 해체하듯이 해체하진 않잖아요. 네. 왜냐하면 그때는 국가라는 인식이 부족했었던 시절에 만들어진 그 형태이기 때문이에요. 지금 우리가 유럽처럼 로마라고 하는 것은 우리 공동의 성과라고 인정합시다라는 역사 인식으로 나아갈 수 있는 단계야? 전혀 아니죠. 전혀 지금 아니죠. 우리는. 절대 안 돼, 절대. 해결 안 된 게 이렇게 많은데. 아니 일단 개별적인 사실조차 인정을 안 해. 일본이 그러니까 인식까지 너무 인식하지 않으려고 전력을 다하고 있잖아. 한중일이 다루는 역사 인식도 다르고요. 역사적인 지식도 이제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이 동아시아를 통합해 낼 만한 또는 적어도 아시아, 그러니까 일본이 침략했던 그 국가들을 포함하는 이 아시아를 통합해 낼 만한 아시아적 역사 인식을 만들 수가 없어. 지금 굳이 만들려면 뭘 해야 돼? 일본을 조져야 돼. 아시아적 역사 인식을 만들려면 일본이 대동아 공영권이라는 이유로 수많은 전쟁 범죄를 저질렀던 것에 대해서 반성하게 만드는 역사 인식을 통과해야 아시아적 역사 인식이 만들어져요. 그러네. 그게 유럽이 2차 대전의 아픔을 뛰어넘고 그렇지, 그 방식이지. 예, 왜냐하면 독일이 인정하고 사과하고 사과를 통렬하게 했지. 예. 하지만 일본은 중국의 난징 대학살 같은 것도 여전히 인정 안 하죠. 축소시키고 인정 안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많은 사료와 자료가 남아 있는데도 모르세요. 아. 이게 올바른 역사 인식이야. 여기에 대한 자존심과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저들이 말하는 역사 인식은 역사 인식급에도 이르지 못하는 기껏해야 단편적 역사 지식에 불과해. 네. 역사 인식 수준에도 못 이뤄 있어. 그러니까 역사 학계에서조차 인정받지 못하지. 그러니까 인식도 쉽게 이룰 수 있는 닿을 수 있는 것이 아니군요. 확실히 철학이 있어야 되고 기준이 있어야 되고 올바른 판단력이 있어야 되는 거네. 마지막으로 네. 역사 의식은 의식. 훨씬 이제 물론 역사 인식과 역사 의식을 동일한 언어로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네. 그게 영어권이나 독어권에서는 이제 비슷한 말처럼 쓰이니까. 근데 우리말에서는 역사 의식이라는 건 그거보다 훨씬 더 수준이 높은 겁니다. 네. 역사 의식은 사관하고 무관하게 아까 이종찬 회장의 어떤 태도처럼 90년을 내가 살았는데 이승만부터
예. 지금 윤석열까지 봤다. 근데 역사라고 하는 건 말이야. 그 짧은 시간에도 권력자를 위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더라. 정의를 위해서 움직이는 거더라. 예. 역사 의식이라는 건 역사적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예. 특정한 정파, 특정한 이익, 특정한 어떤 단편적인 어떤 것들이 아니라 역사라는 거대한 시각으로 바라본다는 겁니다. 그 시각으로 바라보면 어떠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막 이렇게 되게 편협한 인식보다는 훨씬 더 관용적인 인식이 생겨요. 관용적인 인식이라는 건 세상 별거 없더라. 결국 역사라고 하는 거 안에서 보면 결국은 진시황도 죽었고 로마 황제 네로도 죽었고 황제 별거 없더라. 결국은 역사는 민중이 끌고 가는 거더라. 때때로 특정한 권력자가 마치 막 빛을 얻은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민중이 거대한 역사의 흐름을 만들어내는 거더라. 때로는 후퇴할 때도 있고 때로는 진보할 때도 있는 거지만 결국 역사라고 하는 긴 관점에서 보면 그걸 정의라고 불러도 좋고 네. 그 어떤 흐름이라고 하는 게 있더라. 이게 역사 의식이에요. 역사 의식을 갖는 순간 겸손해집니다. 역사 의식을 갖는 순간. 그리고 뭔가 장중해지죠. 이거는 뭐 100년, 200년, 뭐 10년, 20년 단위로 바라보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역사 교육이 너무너무 중요한 게 그래서 중요해요. 역사 교육은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역사 지식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역사 의식을 가르치는 거예요. 세상은 역사로 보면 이래. 여기에 중요한 역사 인식의 단계마다 있었어. 옛날에는 제국주의가 말이야 마치 대단한 것처럼 알았단다. 그게 강대국하고 동일한 것처럼 받아들여졌어. 하지만 그거 끝나고 나니까 그게 결국은 인간을 파멸시키는 거더라고. 이제 우리는 제국주의를 절대 반복하면 안 된단다. 그게 역사 인식이야 지금의. 네. 역사 의식의 바탕을 두니까 역사 시대에 맞는 역사 인식이 있다라는 이른바 시대 정신 이런 게 있다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역사 교육이죠. 안타깝게도 근데 우리의 역사 교육은 지금 역사 교육 자체를 잘 안 하지만 네. 예전에 있을 때도 지식 위주로 갔지 않습니까? 그렇죠. 철저하게. 태정태세 문단세 예성연중 임명산 뭐 이러면서 네, 임시대란 몇 년, 뭐 한일합방 몇 년, 뭐 이래가지고 막 연도 계속 잘잘잘 외우고. 그러니까 이게 피부로 와닿다라기보다는 그냥 책 속의 이야기로만 느껴지는 거죠. 그렇죠. 심지어 그것마저도 뉴라이트가 마음대로 하려고 그렇지. 하려고 시도를 했었고. 예.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역사 문제를 재밌어 하실 거예요. 좋아하실 거고. 근데 예.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역사 부정론을 마주치거나 뉴라이트를 마주치거나 이제 또는 뭐 심지어 건국 전쟁 같은 걸 보면 사실 거기서 다루는 역사적 지식은 개인이 알고 있는 단편적 역사 지식에 비해서 많은 걸 알거든. 왜? 동원하니까. 그럼요. 수많은 지식들을 동원하니까. 말이 되게 만들려고 노력을 하니까. 그죠? 그래서 약간 속으로 쫄려하는 게 있어.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역사의 지식이 좀 짧아서 경쟁할 수 있을까? 나는 믿기는 믿는데 저게 잘못됐다고 믿기는 믿는데 위축돼. 경쟁할 수 있을까라고 위축돼요. 네. 그럴 필요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품고 있는 역사 인식은 제대로만 갖춰져 있다면 두려울 게 없어요. 올바른 역사 인식이니까. 그렇죠. 네. 올바른 역사 인식. 네. 올바른 역사 인식. 이 올바른 역사 인식은 보통 사람들도 갖출 수가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일자 무식도 역사 의식을 갖출 수 있어요. 일자 무식도.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그 김영석 관장이 논란이 됐던 것 중에 또 하나가 제주 4.3에 대해서도 폭동이라고 규정을 한 바가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도 막 조선일보 같은 데 또 신났어요. 막 그 개별 사례들 갖고 와가지고 제주도에서 실제로 폭동 일으키지 않았냐? 경찰서 습격하고 하지 않았냐? 네. 그런데 이런 얘기 하죠, 맨날. 말씀하시니까 딱 갑자기 그게 한마디로 이해가 되는 게 그거에 대해서 그 반박하는 오마이뉴스 기사를 하나 읽었는데 정말 딱 한마디로 반박하는 게 니들이 아무리 그걸 다 가져와봐야 제주 4.3은 군과 경찰이 와서 제주 도민 수만 명을 학살한 거야. 그 사실은 변하지가 않아. 아무거나 다 가져와봐. 그 사실은 변하지가 않아. 이 말로 그냥 다 반박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게 역사 인식이잖아요. 그럼요. 그런 작은 사례들이 있겠죠. 뭐 제주 도민 중에 실제로 반란을 일으킨 분들이 있고 뭐 했고 아니면 먼저 학살 당하기 시작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반항하신 분들이 계시겠죠. 그럼 그 방법으로 경찰서 습격이 있을 수도 있고 민가가 피해를 받았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대전제는 전혀 바뀌지 않아. 그러니까 니들이 뭘 가져? 난 모르겠고 이 대전제를 니네들이 부정해봐 그럼. 근데 그게 바로 역사 인식이네요. 국가의 도민 학살이었다. 그럼요. 우리는 역사 인식이라고 하는 것은 기억 투쟁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래서 국정교과서 문제가 그래서 중요한 거고 개별 지식의 어떤 짜잘한 배치의 문제가 중요한 거 아닙니다. 저들이 공격하는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역사 인식을 뒤집어 놓으려고 하는 거야. 역사 의식이 없는 자들이. 왜? 그래야지
자기한테 권력이 오고 이득이 오거든. 권력이 오고 이득이 오기 때문에 역사나 지식, 진짜 한낱 역사 지식을 이용해 가지고 역사 인식을 뒤집어 놓으려고 그런 겁니다. 그게 자원의 배분에 영향을 미치거든. 예. 근데 여러분들은 역사는 못 배웠어도 역사 의식은 갖출 수가 있어요. 예. 이를테면 왕 별거 없더라. 결국 거대한 민중의 흐름 속에서 왕이라는 작자들은 결국 물러나게 되는 거더라. 이게 시대의 섭리더라. 이 정도는 안 배워도 알아요. 그럼요. 지금 누가 왕을 칭송하나? 가끔 이상한 놈들이 있을 뿐인 거지. 그렇죠? 뭐 손바닥에 왕자를 쓰거나 뭐 이런 분들이 계시지만, 네. 이 역사 의식이 잘 갖춰진 역사 지식들. 이거는 이제 전문가들이 하는 거야. 네. 사가들이 하는 거죠. 이것과 만났을 때 그 접점 어딘가에서 올바른 역사 인식이 시기마다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 전문가, 좋은 전문가들과 좋은 역사 의식의 바탕을 둔 어떤 결합체. 예, 때로는 법이 필요할 때도 있고요. 이를테면 민주화운동에 관련된 법이라든가 이런 것처럼. 그건 역사 인식을 정당화, 정치적으로 정당화에 굉장히 도움을 주는 방식이거든요. 기억투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도록 만드는 방법입니다. 저놈들은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약 한 100년의 역사의 기간 속에서 저들은 자원은 많이 갖추고 있었지만 역사에서 계속해서 못된 짓을 해왔기 때문에 예, 역사 의식의 관점에서도 정말 허접하기 짝이 없었고 네. 쓸데없는 역사 인식 좀 심어보려다가 맨날 펀펀이 깨졌어요. 역사의 관점에서 보면. 예. 그러니까 쓸데없는 역사 지식에 돈 대가지고 그게 마치 대단한 것처럼 해서 결국 지금 국가기관장부터 해가지고 자리나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무슨 대단한 역사 의식이나 역사 인식이 있어서 그 자리에 올라간 것 같으세요? 한번 해먹고 싶어서 올라간 거예요. 딱 봐도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건 바로 보이잖아요, 그냥. 오늘 여러분들은 자신감을 가지셔야 된다. 네. 역사 수정, 역사 부정론자들을 만났을 때 또는 그런 주장을 읽었을 때 이 본질을 꿰뚫는 역사 인식이 뭔가를 일단 고민해 보시면 일단 대부분은 여러분들이 가진 생각이 틀리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국가폭력 같은 경우에는 그것만 잘 알고 계시면은 그 어떤 역사 수정주의 부정론자들도 이길 수 있다. 네. 이런 자신감을 좀 가지시면 돼요. 사소한 소위 네. 말하는 저쪽에서 말하는 사소한 팩트 몇 개를 정확하게 우리가 그걸 일일이 다 수정해 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야, 네가 잘못 알고 있는 거야. 그거 사실은 이거야라고 말해 줄 필요 없어요. 의식이 박혀 있으면 되는 겁니다. 인식을 제대로 하고 의식이 제대로 박혀 있으면 되는 거다. 네가 아무리 일본이 조선을 근대화 시켰다고 아무리 주장을 해봐라. 조선이 근대화를 원한 적이 있었나? 그리고 불법적 식민지배다. 그렇지. 그리고 그 늑약들의 불법성을 인정받았다. 그렇다. 요것만 알고 있어도 그렇죠. 예. 예. 아주 최소한의 지식은 있어야 되겠네요. 그러고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역사 인식을, 역사 의식은 누구나 밀자 무식도 갖출 수 있지만 네. 역사 의식이 정교화된 역사 인식, 올바른 역사 인식을 가지려면 좋은 전문 지식과 만나야 된다고요. 좋은 교육을 받아야 되고 그런 것들이 갖춰질수록 인식은 훨씬 더 탄탄해지죠. 예. 이런 과정을 제가 부정하는 게 아니고 무시하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게 아직 안 돼 있다고 하더라도 주저하거나 되게 컴플렉스를 느낄 필요는 전혀 없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은 이미 올바른 역사 인식에 한 발짝 더 가까이 가고 있어. 그러니까 이 자리에 앉아 있지, 여러분. 그렇죠. 맞아. 예. 안 그랬으면 다 저기가 어디 몰려가가지고 무슨 뭐 이러면서 이상한 짓이나 하고 있었겠지. 조롱이나 하고 막 일배 가가지고. 예. 그러니까요. 예. 노력도 물론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이게 난 역사 지식 따위 필요 없어 이게 아닙니다. 아니,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뭐 우리 회원님들이 그렇게 받아들이실 분은 안 계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만. 네. 근데 제가 볼 때는 오늘 교수님 말씀 드리니까 역사 교육이 너무 중요하다. 그러니까 그게 중요하다. 이게 왜냐면은 교수님 말씀에 따르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고등학교까지 딱 의무교육은 중학교까지죠. 근데 아무튼 의무교육까지 역사 교육을 탄탄히 지금보다 더 조금 더 양질의 내용으로 역사 인식을 가르치는 그런 내용으로 채워놓으면 사실 대학 가서 또는 성인이 돼서 일할 때 굳이 역사 공부 안 해도 그럼. 이미 내가 역사 인식과 의식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식이 더 이상 늘지 않아도 이런 말도 안 되는 놈들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네. 저는 개인적으로 영어 좀 그만 시키고 역사 공부나 좀 제대로 시켰으면 좋겠어요. 영어 뭐 많이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이 좀 안타깝긴 하네요. 예. 우리 봉원이 봐요. 영어 못해도 얼마나 훌륭해. 영어 얘기하니까 나 오늘 나 아까 올바른 인간 인식을 가지고 있고. 그럼요. 저는 영어 지식 따위로 사람을 평가하지 않아요. 왜냐면 나는 한국 사람이니까. 자, 그 제가 이거 지나가면서 딱 하나만 여쭤보고 싶었는데 그냥 넘어갔는데 미국도 그 국가가 정한 국경일 이런 게 있나요?
어느 왜냐- 나라나 다 있죠. 아 있어요? 그러면은 걔네도 그게 달라요. 예를 들어서 걔네는 뭘로 하거나 뭐 데이? 그 인디펜던스 데이. 데이로 붙이나요? 데이로 붙이죠. 아 근데 그 차이는 없나요? 우리나라처럼 우린 절이라고 그렇죠. 했다가 예. 아 그건 차이는 없고 거기는 언어를 두 가지를 합쳐 쓰지 않잖아. 무조건 데이라고 하는군요. 네. 알겠습니다. 예. 아니, 좀 무식하면 어떻습니까? 아니, 뭐, 무슨 시즌 할 수 있잖아. 예. 크리스마스 시즌. 시즌은 날이 아니잖아.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 말씀 나온 김에 네. 이를테면 인디펜던스 데이라고 이제 영어로 번역해서 부를 수 있는 날은 광복절이 아니에요. 광복절은 리버레이션 데이. 해방의 날. 예. 해방의 날입니다. 네. 아. 그리고 인디펜던스 데이는 뭐냐면 3일절이에요. 굳이 말하면 걔네식으로 따지면 독립 선언을 한 기념일이죠. 아. 제가 전에도 한번 강조한 적이 있는데 미국의 독립기념일은 독립한 날이 아니라니까. 영국으로부터 영국으로부터 벗어나겠다라고 선언한 날이지. 아 독립 선언한 날이구나. 그 선언한 그러면은 날이- 우리나라 3일절이랑 진짜 똑같네. 똑같지. 네. 어. 그러니까 걔네는 리버레이션 데이가 없어요. 네. 어차피 그 전에 국가를 갖추고 있지 않았거든. 걔네 원래 국가가 없었죠. 네, 예, 그러네. 맞아요. 그러면은 독립 선언을 한 날이 근데 국가가 출발한 날이네요. 출발한 날이죠. 네. 그 시점부터 걔네는 그렇게 해서 역사 따지잖아. 네. 최종적으로 영국군을 몰아낸 시점이 아니야. 그러네. 그 시점 정하는 것도 좀 애매하네요. 그럼요. 마지막 영국군을 죽인 날이 된 거야? 뭐야 그게? 영국이 무슨 돌아간 날이 조인하고 된 막 거야? 그러나? 네. 네. 그냥 물러났기 때문에 독립국가가 된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불법적으로 빼앗겼던 주권을 되찾았다는 의미에서 리버레이션 데이가 있다는 게 그렇죠. 이게 또 네. 미국과의 차이네요. 그럼요. 그렇죠. 네. 우리는 이미 그 전에 기나긴 한관 역사를 가지고 있었거든. 그걸 잠시 뺏겼었던 거고. 예를 들면 아프리카의 많은 식민지를 겪었던 데들이 나중에 나라로 독립을 하잖아요. 예. 이게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굉장히 많이 독립을 하거든요. 거기도 리버레이션 데이가 없어요. 식민지였지만. 네. 국가 형태가 없었구나. 왜 국가라고 하는 의식을 만든 건 오히려 영국 놈들이 들어오고 프랑스 놈들이 들어와 가지고 자기네 부족이나 민족을 탄압을 하니까 야 우리도 뭔가 우리끼리 좀 뭉쳐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민족관념이 거기에 맞춰서 생겨납니다. 예, 그러니까 국가라는 개념이 기존에 없었던 데들이 대부분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걸 독립을 통해서 국가 개념을 형성한 거야. 그러니까 독립기념일이 건국일이 되는 거지. 그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네네네. 근데 우리는 이미 오래전부터 국가가 있었고 나라가 개념이 있었던 데서 잠시 짧게 아까 광복회장 얘기했듯이 잠시 뺏긴 거기 때문에 되찾은 거야. 리버레이션이지 그러니까. 야 이것도 차이점이네요. 한글날과 마찬가지로 광복절도 흔치 않게 우리나라만 갖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되게 흔치 않은 겁니다. 네. 그러냐 또 잉글리시 데이 없잖아요. 없잖아. 한글날 없지. 네. 기원을 따질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로마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그거 그러니까 어떻게 그런 거는 따져봤었어? 시즌으로 따져야 돼. 뭐? 잉글리시 시즌? 그렇지. 대충 언제쯤인갑다 해가지고. 예. 한글이라는 게 기록 누가 만들었고 언제 만들어졌고 언제 반포됐는지가 남아 있는 거의 유일한 문자잖아요. 아 그러네요. 우리가 또 다른 나라랑은 구분되게 갖고 있는 국경일도 있네요. 네, 그렇죠. 되게 독특한 측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고 보니까 평화롭게 대통령 탄핵을 해낸 또 몇 안 되는 그것도- 나라기도 하고. 그것도 현대 네. 국가에서. 네. 예. 조만간 다시 아닙니다. 예. 자 이제 영화로 넘어가야 됩니다. 예. 예. 자 오늘 영화는 또 안 그래도 할 얘기 많은 영화입니다. 버닝 미디어 정거장 모든 정거장 중에 가장 재밌는 정거장 미디어 정거장으로 넘어가도록 하는데 저희 물이랑 음료수 좀 따라오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갑니다.